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2월 12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또 역시나 좀 쏠림이 진행이 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나 한화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강했었던 뭐 로봇이라던가 뭐 유리기판 이런 뭐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뭐 조선주들이라던가 방산 뭐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한화의 힘으로 쭉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아니어서 지금 최근의 흐름은 계속 뭐 한쪽으로 쏠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쏠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창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이 그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눈이 와서 밤에 보름달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화가 보름달처럼 환하게 붉었습니다. 준비하셨죠? 어찌게 하셨어요? 네, 한하게. 네. 네, 한화가 네. 좋았습니다. 한화가 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보고 네. 제가 그 사실 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찐시장을 함께 하면서 아마 화요일 아침에 한 몇 달 만에 컴백을 했었거든요. 네. 아침 우리 장께 쓰시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2, 3주 전에 이렇게 방산주를 많이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많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어떤 뭐 하나오션의 지분을 더 가져온다든지 그런 게 매칭이 되면서 왔는데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2월 10일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거의 조선하고 전력, 방산조선 전력을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보는 화면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고요. 오른쪽이 기관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뭐 약간 거의 5만 원대 중반에 좀 머물리는 모습. 그러니까 삼성이 강해가지고 주가 지수는 2,550에 있긴 있는데 또 하이닉스는 별로 가진 않고 또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보면 이 삼성전자가 지수는 잡아오고 있는데 밑에 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HD 현대중공업도 이는 조선을 샀다기보다는 방산을 산 거고 또 하나오션도 오늘 이제 주가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필리 조선소라든지 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법을 좀 개정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해군 잠수정 쪽으로 들어온 거고, 그러고 나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LS 일렉트릭, 이렇게 외국인도 보면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삼성전자 일단은 크게 박아놓고 밑에 보면 조선 그 다음에 뭐 전력 이렇게 좀 매수했다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기관인데 더 가관입니다. 기관도 보게 되면 1위가 현대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오늘 조선 ETF가 무려 한 9% 정도 올랐어요. 소울이니까 이거는 신한증권에서 만든 조선을 관련 ETF인데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뭐 카이까지 심지어 조금 반등하면서 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조전이라고 계속 좀 요즘 MZ 친구들처럼 줄임말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요게 원래 강했던 섹터잖아요. 그 관점으로 많이 들어왔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너무 올라가지고 아마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주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2월 달에 주다. 이거 연간까지는 잘 몰라요. 2월에 가장 큰 화두가 어쨌든 관세잖아요. 가만히 한 번만 곱씹어 보면 방산, 조선, 전력은 또 관세 부분에서도 약간의 사각의 성격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 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관세 쪽이고 그거 빼고 나면 약간의 사각지대 성격도 있고 법적인 제도 개편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쏠림이 왔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사실 오늘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만한 하루이긴 하거든요. 방산조선 요거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채워놓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자면요. 이게 지금 장의 특징인데 포모의 연장선인 거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로봇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되게 포모 현상을 느꼈을 거고, 근데 이제 로봇과 물론 전력 방산을 같은 결로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또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알테오젠이나 뭐 올릭스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방산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다 보면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확 올랐을 때는 급하게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이유가 새로운 어떤 이슈가 우리가 말할 때 뭐 지난번처럼 오픈 AI의 어떤 샘 엘트만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삼성과의 뭐 반도체를 뭐 파운드리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하고 이런 섹터는 좀 다릅니다. 이건 섹터는 그동안 꾸준히 스토리를 이어왔던 거고 오늘처럼 이 내용이 나오니까 주가가 과도한 쏠림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같은 거 오늘 보면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에 대한 허용 법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그것도 뭐 통과된 것도 아니고 네. 법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법안 중에서 여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본토가 아닌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토가 아닌 외국 조선소 뭐 딱 뻔한 거죠.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는데 외국 조선소에서도 항정의 건조를 금지해 왔는데 이걸 예외를 둘 수도 있지 않나는 걸 법안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협정이 돼 있으니까 인도 태평양 국가라고 하면 뭐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근데 최근에 약간 일본도 일본이 원래 군사 무기 수출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법 개정을 조금 시도한 흐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군 함정 이슈니까 아무래도 해군 함정 쪽에 지금 포커스 해군 MRO 사업이라든지 주요 국가적으로 올해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호주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에서 한국이 탈락을 했습니다. 기타 이제 미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 뭐 이 종목들이 오늘 두 자릿수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추격해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로봇이라든지 뭐 생성의 AI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한국에서 지금 보면 조선이 내려갑니다라고 볼 때는 그건 LNG에 집중했을 때고 보는 거고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 뭐 넘버원 협력하자고 했던 거는 크게 보면 해군 쪽입니다. 네, 해군 쪽도 조금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LNG선도 있어요. 트럼프의 정책이 LNG 수출 확대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MRO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된 그런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중점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업종들 오늘 시장에서 좀 있었을까요? 방조전이에요. 방조전, 방산, 계속 오늘은 조선전력. 네, 방조전으로만 풀어갈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보나요? 그 안에는 뭐 특별히 오른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예, 많이 오른 게 물론 개별주 몇 개 있었는데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는 뭐 어차피 일라일리 개별이니까. 아니면 그거는요. 그 이번에 메타 이슈도 있어가지고 뭐 창투사들이라던가 관련주들 올랐잖아요. 점상으로. 예, 근데 그거 네. 어차피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관련주들 혹은 뭐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 일각에서는 이제 새로운 테마가 나왔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테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테마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퓨리어스 AI 관련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대부분이 새로운 관련주면 퓨리어스 AI라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잖아요. 네. 스타트업 비영상 회사니 거기에는 보통 이제 VC들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일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절대 주가가 작은 아마 나우아이비나 아주아이비나 이런 종목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매매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게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야겠는데, 크게 보게 되면 또 AI 기업이다 보니까 뭐 AI 관련에 대한 큰 트렌드를 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가분들이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점상간 종목을 매매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상당히 고난인도의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과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방조전에 지금 좀 집중을 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네. 그럼 방조전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다시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52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대비 신고가를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일부 내용을 하는데 제가 조금 주목하는 거는 지금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다음 주부터 국제 방산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이미 한국의 K9 자지프나 K2 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연합군 관련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네. 아부다비 쪽에서. 네. 예.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거기 있는 도시 이름이겠죠? 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작년도까지 수준은 대부분 호주도 마찬가지고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집트,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의 국산 엔진 테스트를 완료했고 2조 원대 규모의 이집트 사업에 본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무기 체계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저께 실적이 뭐 조 단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적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3차 폴란드 협상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생각보다 또 한 번 점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과도하게 쏠림이 갔기 때문에 당장 이 지금 수준에서 급하게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약간 차익 물량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방산의 시각 자체를 생각보다 조금 넓혀놔야 되는 겁니다. 중동이나 이제 여러 분 쪽으로 그걸 아마 이런 기사에서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하나 시스템이 거의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렇게 다 연결되는 모습인데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 에어로가 갖고 있는 레이저 사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110억 정도를 사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그림으로 가냐면 하나그룹에서 놓고 보게 되면 하나는 어저께도 보게 되면 하나오션의 지분을 사들이고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그 방산 부분을 강화하게 됩니다. 하나오션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말은 뭐냐면 조선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잠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뭐 1조 정도 두고 오션의 지분을 늘린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리 반응을 했었잖아요. 돈이 어디 있는데 1조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를 머리에 두고 육해공을 강화하는 거고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레이저 사업 같은 경우는 비주력이냐? 이거는 어떤 사업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하나 시스템 사업과 또 연결이 돼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항공, 해양, 방공 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감시 정찰용 AESA 기반의 첨단 레이더 개발 쪽이거든요. 요게 되는 상태에서 또 하나가 드론 사업까지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무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또 같은 길을 같이 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상한가의 기업인데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그룹이 작년도에 필리조선소를 7월 달에 인수를 할 때 하나오션하고 하나시스템이 공동 출자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물론 금액은 하나오션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던데 하나 시스템이 더 많지 않나요? 6대 4 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뭐, 그건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히 네. 수치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공동으로 출자를 들어갔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 하나법인의 실제적으로 갈무리 캡처 화면입니다. 예, 보면 이게 단어가 대문자는 제가 잘 못 읽어요. 아, 소문자 전문. 예, 우리 네. 시대에는 사실 소문자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건 다 빼먹고 요 보면 예. Your job search. 뭐 대충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일할래? 뭐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네. 우리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뭐 디스커버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굳이 꼭 다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시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요 보면 숭룡공, 견석공 등 미국 현지 고용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이 조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하나가 인수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거꾸로 놓고 보면요. 요거 꼭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겹치면서 하나 시스템의 오늘 상한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물론 이것 가지고 그럼 상한가까지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시장이 워낙 하나그룹 이런 지주회사 하나의 주가인데요. 하나그룹에 쉽게 말해서 몰빵을 하는 거죠. 네. 요새 장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건데 쏠림의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이 빠져서 그러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분명히 장은 잘 잡아주는데 생각보다 장 지수를 잡아주다 보니까 뭐 하나 터지면은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방산주들이 모든 걸 다 갖춰버렸던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이나 전부 다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모멘텀도 이제 생겼고 그다음에 시장의 부정적 모멘텀이 뭐 달러 강세, 뭐 원화 약세, 금값 강세, 관세 그런데 방산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사각지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4년도가 HD 현대그룹의 해였다면 올해 25년도는 중간중간 하나그룹주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나.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D에서 이제는 좀 하나 쪽으로 조금 더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아니 뭐 쏠림의 또 분산이죠. HD도 엄청 잘 나갑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뭐 HD 현대중공업도 잘 갔고 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이제 방산하고 조선에 이제 저 세상으로 우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관련 비슷한 섹터 중에서 저 세상에. 좋은 의미입니다. 그 아니, 말씀 우주로. 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 높이 날아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주가는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큰 자금들이 아까 봤던 대로 이렇게 기관이나 이렇게 좀 액티브한 자금들이 순간적으로 뭐 몇천억을 들이댈 수 있는 섹터가 뭘까 보면 비클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네. 비클이 많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관련주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어떤 그 획을 그어줘야 되는데 오늘 LS 일렉트릭하고 LS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물론 근데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1월 달에 LS 일렉트릭이 한번 주가가 쉽게 나왔던 게 앨런 머스크의 XAI 배전반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네. 어저께 테슬라 주가가 왜 밀리냐면 앨런 머스크 때문에 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놈이 입방적인 문제거든요. 오픈AI 산다고 그들먹거리는 바람에 네. 시장 투자가들은 트윗에 인수할 때 테슬라 주가 내려갔던 걸 또 걱정하는 거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앨런 머스크도 적당히 입을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기고만장 상태에서 XAI를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역시나 LS 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아마존이나 마소나 심지어 이제는 오픈 AI까지도 자체적으로 AI 칩을 제조한다고 하니 실제적으로 전력 인프라 쪽은 크게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전력 인프라가 대부분 투자 자체를 북미 수출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인력이라든지 LS라 이런 기업들이 변압기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는 남아있지만은 만약에 됐을 경우에도 전력 기업에 대해서 매길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시각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낮아질 수가 있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북미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핵심이니 역으로 놓고 보면 북미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재미 지을수록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수요와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많이 올랐지만 LS 일렉트릭이 오늘 급등은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LS 일렉트릭이 뭐 개별 뭐 XAI나 이런 이슈도 있기는 한데 다른 전력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는 못했잖아요. 내일부터 갑니다. 내일부터. 네, 이게 우리가 이걸 시향을 찐시향이잖아요. 예. 오늘장 중계가 아닙니다. 오늘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일장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예. 그쵸. 오늘장 끝났는데 뭐 중계하면 뭐 나중에 ATS 시장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시그널 자체가 대형주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현대로템이 지난주에 그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쪽으로는 잔파동이 샥 좀 뒤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그 연결고리를 한번 지어봤는데 아침에 빈살만이 탁 튀어나옵니다. 빈살만이 나왔어요. 어디 계셨죠 요새? 맨날 뭐 축구 어디에 축구 보셨나? 자 사우디에서 7조 물론 금액으로 치면 이제 와닿지도 않아요. 왜냐면 네. 미국 애들이 지금 막 스타게이트 막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막 700조 이렇게 질러대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가 잠깐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빈살만의 미래에는 네옴시티와 옥사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외신 보도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잠잠했는데 오늘도 나온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네옴시티에다가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서 한 50억 달러 정도, 7조 정도를 투자 유치한다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수혜를 본다고 했을 때는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또 이런 설립을 할 때 수혜를 볼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인프라 기업이 중동을 수출하고는 별개의 이슈로 글로벌 투자 분위기 환경에서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품을 좀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딱 날아가니까 GNC 에너지라는 개별주가 하나 있잖아요. 네. 얘가 확 날아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 GNC 에너지가 바로 데이터 센터에 가스 터빈을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또 전력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조금 더 현재 약간 불안한 장에서 그래서 오늘 혹시나 그 보시게 되면 구리 가격도 지금 오른다고 하는 이슈가 있으니까 최근에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움직이지 않았던 또
제가 종목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는 조금 제한질 것 같고, 그럼 전력 인프라 중에서 실적 자체가 좀 괜찮은 뭐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이나 전선 관련 기업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좀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전력 말고 우리가 내일장에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도 있죠. 하도 빠져가지고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이 되게 울상인데,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슬라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이번에 1월달 테슬라의 판매량은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니 중국 상해 공장의 그 모델 모아이의 이번에 그 2025년 모델이 2월 14일 정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다음에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의 본격 집계는 3월 달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관점에서 미국은 공매도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 관점에서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비아디의 어떤 자율주행 어떤 서비스를 뭐 무료로 좀 제공한다든지, 그럼 FSD가 아무리 좋지만은 FSD가 뭐 대당 보통 2천만 원 정값 해가지고 할인 때려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 경쟁력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보니까 과매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과매도로 들어갔다고 미국 주식을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미국은 진짜 이거 한번 밀리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2조 달러입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테슬라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미국도 딱 똑같아요, 우리랑. 잔잔발이 싹 돌긴 도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빼고 나면 주가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미정시 또한 실제적으로 지금 트럼프 관세의 어떤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여기에 이제 파월이 조금 좀 자신 있게 우리 금리 내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파월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는 약간 행보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것 같고, 조금 이어서 네. 투자분들 주의사항과 이제 투자의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제가 진짜 많이 활용하는 자료인데 시장의 지수보다 시장의 파워입니다. 왜 내 종목 아까 말씀하신 대로 LS 일렉트릭이 올랐는데 왜 내 전기는 안 가는 거야? 바로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추세거든요. 이게 파란선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네, 이 지수 750선은 알테오젠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종목이 잡아줄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실제적으로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천천히 많아지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로봇 테마주의 흐름 자체가 빠질 수가 있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아침에 올라갈 유리기판은 몇 개 있습니다. 시간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뭐 캠트로닉스라 몇 개. 그건 왜 그러냐면 유리기판 테마가 쫙 양산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리기판 테마주가 양산되는데, 그럼 기존의 유리기판 테마주로 붙었던 종목은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뭐냐 하면은 주가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작아지고 하락한 종목 수가 많아지면 그 섹터의 파워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장을 보신 게 좋은데, 그렇게 조금 그런 섹터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제 로봇 섹터하고 AI 섹터하고 HBM 반도체 섹터입니다. 예, 그런 섹터들이 그러니까 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섹터들에서 들어왔던 힘의 파워가 애초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뭐 100%였다면 지금은 거의 88%까지 떨어졌으니 확률적으로 내가 다트를 던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확률이 95%에서 88%로 떨어졌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산 종목만 안 갈 수도 있다. 예, 그런 걸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조금 됐네요. 근데 저게 탄력도가 약화되는 게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앞서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관세 네. 걱정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이런 뭐 산업별로 관세 또 이야기를 할 거다,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될까요? 흔들리지는 않아요. 흔들렸으면 우리나라 지수가 2,500포인트 밑에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사각지대로 가는 거죠. 뭐 이게 참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네. 갑자기 조선이 저렇게 상한가를 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은 거고 그거의 가장 큰 바로미터가 두 가지가 금하고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금이 지금 금값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관세 사각지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의 사각지대 성격은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두 가지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금본위제를 폐지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관세 사각지대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장 관점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트럼프가 뭐 트럼프 포함해서 미국의 관세 정책 자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냈다가 날짜 미루고 냈다가 날짜 미루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돈이 베팅을 할 수가 없다. 그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너무 위로 보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세로 인해서 장이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 뭐 사실 일때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소극적으로? 네, 갈 때는 다 갔어요. 이미 이제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제가 조금 개별주 단타 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한 섹터가 있긴 있는데 네. 이게 지난주 편이거든요. 네. 2월 5일 날 1일갈 같은 확실한 쏠림은 없다. 윗돌 아랫돌 장세고. 약간 이제 조선 이쪽에는 빠졌다고 봤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또 말 바꾼 거예요. 예, 들어오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방산이나 플랫폼 내수를 좀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플랫폼도 이제는 보면 안 돼요. 안 된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가 딱 끝나고 나면 2월 15일이잖아요. 실적 시즌이 끝나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별 실적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지금 장은 큰 돈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관화 장세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면서도 쉬운 이야기인데 선택적 쏠림입니다. 내가 오늘 성은을 입으면 되는 거고 못 입으면 비군이로 비군이가 아니라 나인으로 가는 겁니다. 네. 죽을 때까지 궁을 밖을 못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런 장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템포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시죠. 아니 너무 이게 열강을 하면 네. 또 그 우리 가족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정치는 잘 하는데 네. 마지막에 멍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한번 또 이제 끊어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보여주셨던 종목들보다 많이 줄기는 했네요. 네, 관심 있게 많이 봐야 더 되는 좁혔어요. 종목군이.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그래도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섹터 종목 뭐가 될까요? 2차 전지는 이제 위에 거부터 보면요. 네. 여기는 좀 조금 힘에 이제 빠진다기보다 분산으로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예, 분산이란 게 뭐냐면은 한 40만 원까지 같은 알테오젠도 지금 보면 한 5%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힘이 이제 조금은 분산되는 흐름이 있고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이제 3월 말까지는 또 감사 보고서 시즌이 들어갑니다. 예, 정확하게 3월 그러니까 이번 주 장이 끝나고 나서 2월 다음 주가 뭐 2월 중순이잖아요. 네. 보통 추총을 3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회계 기준상 추총 2주 전에 감사 보고서를 비춰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하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에는 개별주 중에서도 이제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꼭 바이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번 주까지는 반도체 내에서 실적 잘 나온 종목은 좀 올라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이것저것 조금 빠질 것 같다. 이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무턱대고 매매할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는 뭐 어쨌든 이번 주가 가장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룹도 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큰 콜을 했는데 어디 하나 뭐 이렇게 2차 전지를 자신 있게 살 만한 메리트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수급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는 관점으로 계속 보시고 뭐 LG엔솔이든 에코프로 BM이든 기타 다른 여타 종목들도 내려갈 때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미 뭐 다 보유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거래량 실어가지고 어느 올라간다 싶을 때 차라리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쪽은 바닥에서 살 때는 최저점에 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최소 5% 본인이 생각하는 바닥에는 5% 10% 정도 올라왔을 때 다음날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우주 쪽은 제가 알기로도 이번 주 지금 기상 관측상 스타게이트 8차 시험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 이게 앨런 머스크가 하늘을 보고 발사 시기를 조율하거든요. 네. 모르셨죠?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화성과 달의 궤도라든지 뭐 다 조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반기는 지금 그건 없는데 요거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 어떤 생각이에요. 야, 그러면은 이제 별거 아니지만 사실 다음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이 3월 달에 위성 하나 볼 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트랙 아이의 최대 주주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주 쪽은 사실 종목이 많지 않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 되는 거고 한국 항공우주가 있을 거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납품하는 회사들, 납품하는 회사 스페이스X 납품하는 회사들은 스페이스X가 발사를 해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테마적인 관점에서 아마 셀 것 같진 않아요. 우주 쪽은. 그렇지만은 일부 이제 우주 관련해서 된 기업들은 좀 뭐 약간의 이제 힘이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릴 것 같고 제가 맨날 양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를 말하는 거고요. 네. 왜 자꾸 양자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냐 하면 크게 25대 트럼프 2기를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거는 AI 데이터가 맞는데 미래 성장 산업을 할 때 주도권 싸움에서는 우주 양자 로봇입니다. 예, 주도권 싸움으로 넘어갈 때는 우주 양자 로봇인데 로봇은 이미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길게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의 기술 격차 싸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섹터는 큰 돈은 AI 그리고 미세하게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은 화성에 사람을 보낼지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순간이동을 할지 순간이동 사람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아주 미인 길에서 국가의 패권 싸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주 양자는 계속 진행할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화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숫자를 따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양자는 웬만하면 미국 주식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주 쪽은 예, 트레이딩 쪽으로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개별 테마주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의 주도 섹터는 조방전 기억을 하면서 네. 밑에서는 조금 이제 잔잔하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시는 것 같아서 안 되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된다면은요? 예, 된다면 두 종목 네. 정도만 제가 사실 이게 서의가 없어서 이걸 보는 건 아니에요. 네. 이 HTS 켜도 되긴 되는데 사실 HTS는 이제 매매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삼성전자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조만간도 아니에요. 그 일주일 내로 자사주 만료되면서 소각 공시가 나올 때 주가가 튄다면 오히려 그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번 했다가 그 다음을 노리는 게 좋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근데 지금 일정만 놓고 보면 거의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한 150만 주 남았더라고요. 그럼 바로 소각 이슈가 나올 겁니다. 소각 이슈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점핑을 조금 해줄 때 그거를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배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그랬는데 배터리는 아까도 말씀하는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 사라고 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없고 아무도 안 사요. 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LG엔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한 35만 원대 중반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여쭤봐요. 미리 조금 사두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머리도 되는 돈 정도는 상관없는데 그래야 이제 장고에 이제 종목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해야 되지. 보통 많은 투자분들이 보초병이라고 보낸 주식을 생각보다 많이 보내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꼭 그래서 한 종목이 날아가고 작정하고 사온 종목이 안 가고. 안 가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시세가 좀 붙어줄 때 남이 사줄 때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마인드로 2차 전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조언까지 너무 조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네. 이미 사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하창봉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